못 팔았던 투기 수요들이 가장 많이 남는 지역. 피자 끄트머리, 노도강, 금관구다. 저희가 이 피자 끄트머리로 비유하는 거는 노도강, 금관구가 정말 살기 안 좋다가 아니에요. 진짜로 투기 목적으로 봤을 때 남는 것도 없다. 그런데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실거래가들 617 대책 이후 신고가 찍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대책 효과는 저 때까지는 가계약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송노도강. 송도인 줄 알았어요. 다 만들어야죠 이제. 그리고 또 신고 사례 6월 25일, 19일, 26일. 저런 식으로 신고카드를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기자는 부동산 계약을 얼마나 해봤는지부터 묻고 싶은 게 617 대책 이후에 20일, 뭐 22일 이렇게 거래됐을 때 대부분 그 전에 뭐 사전에 이야기 없이 20일날 보고 계약합시다 하고 바로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은 그 전에 미리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뭐 15일, 뭐 16일, 뭐 14일 뭐 이런 때 가가지고 나눠보고서 그때 그러면은 일단은 당장 수중에 그거 없으니까 가계약금 한 100만 원 정도 입금하고요. 계약금은 한 일주일 뒤에 만나서 계약서 쓰면서 드릴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대부분은 미리 이야기해놓고서 가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찍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대책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7월 중순쯤 돼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됐다. 물론 그러면 그거는 신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대책 나온 지 일주일 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많이 오르고 있죠. 거래량 역시 6월에 굉장히 들어왔더라. 매매 거래량. 외진 거래량은 줄었죠. 가격 이렇게 계속 오른다. 노원구들 뭐 매매 거래량 늘었다고 보여주고 있죠. 이제 617 이유가 아니라 다시 그 5월 이후에 가격 뜬다고 하니까 그때 또 실수요자들 마음 급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유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많이 낚이고 있는 거다. 거기다 보면 노원구 단지들 어때요? 많이 오르고 있나요? 오르는 지표 만들어내기 위해서 6월에 두 건 거래되었는데 9억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죠. 이게 호긴 예스의 행태다. 믿으면 안 된다죠. 6월에 거래하면서 가격 오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도봉구 대책 이후에는 거래 없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마찬가지다. 그 전까지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단지도 있다. 이럴 때는 되게 잘 묶죠 이런 거. 그럼 뭐 실질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뭐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얘기 나왔던 미미삼 같은 경우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 이런 거 빼버리죠. 또 대책 이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1층이긴 하지만 이런 건 빼버린다. 그렇죠?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있다. 재건축 이전에 노도강 같은 경우가 어떤 수요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자, 법인거래가 언제부터 떴어요? 작년 하반기쯤부터 이야기 나오면서 강남 쪽은 대출이 중요하니까 매매사업자나 이런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뭐에 유리해요? 강남보다는 다주택에 유리하죠. 다주택에 유리하려면은 집값이 저렴한 쪽들 제가 그래서 작년 말에 법인으로 빠져나가는 법 이야기하고 법인 임대사업자로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등록하도록 몰고 있다.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법인 거래가 이제 폭등한 것이 올해인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서울에는 그래도 법인 거래가 힘든데 경기도에는 법인 거래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풍선 효과라고 해서 경기도로 퍼져나왔을 때 그때 법인들이 미친듯이 매입하면서 올해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강화 들어갔죠? 그리고 시행은 언제부터예요? 내년부터죠. 그러면은 생각해 두셔야 할 게 뭐냐? 법인 부동산 양도세 10%에서 20%로 올라가는 거 언제다? 내년이죠. 올해 내에 팔아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 리센치 할 때 이야기했었죠. 갑자기 리센치 22억 거래 뜨더라. 그때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법인으로 넘기면서 이직거래 한 거죠. 시세 띄우기와 양도세 털어내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기는 거에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기겠죠. 똑같은 방법 쓰겠죠. 근데 올해까지 아직 10%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법인으로 넘기고 신탁으로 넘기고 증여로 넘기고 임대사업자로 넘기면서 버티는 인간들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비싸게 팔면은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텐데 개인 양도세는 법인 양도세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법인으로 최대한 시세까지 띄우면서 비싸게 팔게 되면은 나중에 5억짜리를 개인으로 넘길 때 7억에 넘겼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7억까지 떴을 때 2억에 대해서 개인으로 양도세 내는 것보다 미리 법인으로 양도세 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다시 넘기는 거죠. 이거 예전에 리센치 이렇게 했듯이 개인에서 법인 넘길 때 계약서 작성해서 넘겼듯이 다시 법인에서 개인 넘길 때도 똑같이 계약서 작성해서 양도세 털어내고 시세까지 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물론 여기서 보유세가 부담이 굉장히 될 수 있으니까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길 때도 이런 짓거리 할 거다.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지만 법인 이야기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퍼진 거는 올해죠. 왜 올해예요?
작년 재작년에 법인으로 미리 샀던 인간들이 올해 털어내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슈화 시킨 거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니들이 빨리 사라 라고 해서 진짜 사기꾼 같은 투기꾼들이 어벙한 투기꾼들한테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슈 터질 거 분명히 아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법인 강화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뒤늦게 법인으로 마구 매입했던 거 올해죠. 그리고 올해 1월 이후부터 이슈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 떨어진 거, 강남 3구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마영성까지 번져나가고 있었고 끝까지 버틴데 그래도 오른다라고 이야기했던 데가 노도광, 금강구, 은평구 이런 데죠. 그러니까 노도광, 금강구, 은평구만 지금 뭐 강남 3구 별 얘기 없는데 갑자기 뭐 마영성도 별 얘기 없는데 갑자기 다시 유입한다, 노도광 뜬다 하는 이유 뭐예요? 그때 법인으로 매입한 데가 뭐 건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비중으로 보면 작지 않다. 다시 그런 걸로 띄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가 상계 주공 5단지 이런 거 가격 뜨고 있죠. 오히려 재건축 의무기간 2년이 어느 재건축 단지들에게 혜택을 줬냐? 아직 추진 안 한 단지들, 30년 돼가는 단지들로 그냥 지금 재건축 사야지 해서 그쪽으로 시선이 약간 옮겨가게 됐다. 왜냐면 거의 뭐 추진 단계인 뭐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몇십억씩 주고 살까요? 실거주 2년 살기 전에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면은 30년 돼가는 단지들 이런 데를 많이 노려보겠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재건축 들어가서 계약한 다음에 그때 추진되더라도 2년 정도 살 수 있을 시간이 보장되는 단지들로 재건축을 노리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동을 하겠다. 그런 단지들은 비싸게 거래되기는 힘들죠. 왜냐면 추진이 돼야지. 추진이 되면서 가격이 팍팍 뛰는 건데 예전처럼 이렇게 추진해놓고서 투기성으로 재건축 뜬다 해가지고 가격 더버버한테 팔아먹는 그런 방법은 사라지고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것 역시도 신축은 무조건 뜨고 그런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호도가 사라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나서 그게 충분히 뭐 해당 지역이 아닌 데까지 퍼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뜰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3만 품명 오른다고 하는데 철도 호재 시동하면서 수혜감 또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올랐다고 했었죠. 계속 작년에도 그랬었죠. 올해도 또 올라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교통호재 같은 경우 들어온다고 하면은 들어올 때까지 계속 호재라고 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8호선 들어온다 1년 만에 결정돼서 착공 들어가서 3년 만에 건축했다. 그럼 4년 오른 건데 8호선 한다 연장됐다 그래가지고 한 7년 연장됐다가 그때서야 착공 들어가서 3년 만에 하면은 10년을 올려먹는 거예요. 어떻게 교통이 늦게 들어오는데 이게 더 집값을 오르는 요소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들이 계속 써먹는 거죠. 빨리 들어와서 빨리 즉시 반영해서 지어지는 것보다 연장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걸 더 호재로 우려먹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거죠. 자, 결론은 뭐예요? 특히 지금 노도광 이야기하면서 잠깐 앞에 기사 다시 볼게요. 자, 노도광 들썩인다. 뭐 미아동 하나 들긴 했는데 대부분 뭐다? 노원구죠. 그 다음에 뭐 관악구 들었죠. 노도광인데 도봉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상계, 중계, 상계 이거 다 노원구죠. 노도광 이야기하면서 신고가는 노원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광을 묶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분양은 어디에 들어오기 때문에? 노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원만 오른다 하기에는 언론이 이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도광을 묶는데 결국에는 언론에서 기사에서 계속 이렇게 단지들 보여준 거 보면 노원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노도광에 분양 남은 거 노원이다. 말 다 했죠. 아까 송노도광도 나왔죠? 송파 어때요? 리센츠 이야기했듯이 법인 매물 어설프게 들어간 게 송파다. 사실 서초 강남이랑 송파는 약간 달라요.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여러 개 되면 들어오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들어가는 경우 많았다. 마용성처럼. 결론. 강남이 가만히 있는데 노도광부터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전에 종부세 아낀답시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긴 물건들이 많았다. 특히 법인 투기 언제부터 언론에서 막 터뜨리기 시작해요? 물론 작년부터도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법인 이야기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건 올해죠. 올해. 그리고 올해 떴던 지역들이 노도광, 금강구 이런 지역들이다. 그러니까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매물들 이제 6.17 대책 나오니까 다시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기겠죠. 특히 법인일 때 더 싸게 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도세 털어내기랑 시세 띄우기 목적으로 고가 거래가 많이 된다. 이거는 6.17 대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효과를 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보면은 대부분 6월 20일 안팎이다. 이거는 6.17 이전에 가계약해서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대책 때문에 다시 노도광이 뜬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구라를 치고 있다. 그 말 믿고 지금 노도광 들어가면은 가뜩이나 법인 매물 털어낼 사람들 많고 그런 것들 설거지 해주게 되는 상황이다. 넘어가지 마라. 지금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빨리 안 터진다고 해서 폭락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력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는데 이 악물고 버티면서 집값이라도 올려가지고 내가 무조건 살아야지 하고 그 욕심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욕심도 금방 사라질 것이다.